물가 잡히면은 재정 적자도 적자폭 감소하고 잡을 수 있나요? 관련이 있나요? 예, 당연하죠. 세대가 저랑 비슷하신 분이라면은 옛날에 엑스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하지. 보시면은 왜 재정 적자가 적자폭이 감소를 하느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자, 물가가 잡혀요. 물가가 잡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니, 물가가 막 올라가 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 물가의 문제점은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그 전에 한 300만원 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연봉 인상돼가지고 320만원 벌어요. 근데 물가는 막 평소 때 자주 가던 백반집이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올라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루에 한 끼씩 한 3일 정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만 25일로 합시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들어가는 비용만 5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죠. 얘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써요, 이만큼. 백반 사먹을 거 편의점 가가지고 김혜자 도시락 사먹고 백종원 도시락 사먹고 이런 것들 사먹고 사먹을 거 해먹고,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면요, 소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반대로 이게 돈은 덜 돈다. 돈이 덜 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보시면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기업에서 세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요, 기업 법인세 인하, 요 문제도 있지만요, 법인세 인하보다 더 큰 문제는, 법인세는요 진짜 부자 기업들만 많이 깎아줬지 일반 기업들은요 영향을 거의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최고 세율만 인하해줬는데 최고 세율을 내는 쪽이 어떤 쪽이냐를 보시면 되죠. 최고 세율만 낮춰줬기 때문에 아주 큰 기업들만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요거보다는 매출 감소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왜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심지어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그 이유는 지갑이 닫혀서 그래요. 뭐 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뭐 산 것도 없는데 지출이 늘어나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료비나 이런 거 올라가는데 사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면은 돈이 점점 더 안 돌게 되죠. 망하는 자영업자들 늘어나고 기업들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물가가 확실히 잡히면은 금리도 좀 내리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기소비 지출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 그래서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무너지는 가게, 기업,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도록 두면 안 돼요.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죠. 자영업자 지금 대출 연장 왜 계속 하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경제적 지원이에요. 이자 계속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거를 연장시켜준다. 대출 이자도 막 정부에서 억지로 눌러가지고 물가 안 잡히게 만들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에 부담이 되는 것들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지원이에요. 건설사 안 망하게 하기 위한. 건설사 망하면 당연히 그쪽도 세수가 줄어들죠. 그런 것처럼 이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죠. 예를 들어 지금 뭐 자영업자 대출 연장, 그 다음에 또 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연장, 특례 보금자리론, 또 여기 뭐 부동산 PF 지원, 또 뭐 있죠? 공공요금도 사실 인제서야 다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눌러주고 있던 거죠. 유류세 지원.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는 경제가 돌아가면서 세수 증대, 두 번째로는, 왜냐면은 원래는 인플레이션이면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잘 돌아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경기는 침체되고 있죠. 경제 성장률 지금 얼마예요? 1%대잖아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잡혔다고 말만 하지. 수치상 잡혔는데 나가봐요. 물가 올랐나 안 올랐나. 삼겹살이 2만원이래요 지금. 사 먹으려면 지금 만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품목이 4개밖에 없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평소 인플레이션이랑은 달라요. 수요 견인 때랑.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세수가 증대되는 거.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수익은 늘고 지출은 준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 적자는 어느 정도 잡히겠죠.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인플레이션이 이게 정상적으로 잡혀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잡히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정상적으로 잡히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짜 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면 다행이고 경제 위기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인플레이션 잡히는데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가면서요. 물가 상승은 잡았다. 근데 아까 물가 상승을 잡아서 우리가 내야 되는 효과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 증대와 그 다음에 지원 감소. 요건데 디플레이션이 되는 이유는요. 디플레이션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통화 승수가 급감했다는 소리고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가게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고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세수 증대 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지원 계속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침체가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물가를 잡으면서 이거 금리로 물가를 잡아야 되고 이거는 빠르게 잡아야 된다. 근데 고물가 장기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 지출이 확 줄면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잡혔어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잡히는 게 딱 이런 식으로 잡힐 삘이에요. 왜냐면 금리를 못 올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은행에서 시중 자금을 흡수를 해야 되죠. 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은행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금리를 올려서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상환하도록 만들어서 자금을 흡수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을 줄여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유동성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죠.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먹고 살기 퍽퍽해지고 그러면은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안 나오고 근데 임대료 비싸죠. 그 다음에 또 프랜차이즈비 비싸죠. 많이 떼가죠. 배달에서도 엄청 많이 떼가죠. 그 자체가 그냥 배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달 앱에서 어마어마하게 떼가요. 요거 보시면은 썰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11,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팔아서 42원 정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렸죠. 올려가지고 요거저거 다 떼어내니까 42원 정산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돈가스 가격은 1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남는 건 없어요. 인생은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요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는 긍정적으로 잡아야 돼. 긍정적으로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잡히게 되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대출을 받은 사람,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좀비 기업들 이런 것들까지 다 안고 가면요 계속 됩니다. 그게 다 안고 가는 증거가 뭐냐면은 가계대출이 줄지 않고 있다. 유의미하게. 근데 한은에서 가계대출을 80%까지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과잉 가계대출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당시에 리먼 때 97%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한 20% 정도 디레버리징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근데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때 미국보다 높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안 잡힐 거라고 계속 우겨요.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위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뭐 수요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오른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예요. GDP 대비 100%가 넘어갔고 숨겨진 가계부채까지 합치면은 200%에 달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가 문제예요.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이 돼야 되고 그래서
물가 잡히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게 잡히려면요, 디레버리징이 필요해요. 지금 그게 겪고 가야 될 때고, 그렇게 해서 잡아야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미래가 나오는 건데, 지금처럼 잡히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물가가 잡히는 이유 뭐예요? 근원 물가 하나도 안 잡혔죠? 유가 떨어져서 잡고, 식료품 가격 떨어져서 잡고, 외부 요인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간대요. 이제 지표만 잡고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잡혔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3%대 돌입했다. 돌입은 무슨 돌입이에요? 그거 뭐죠? 폴 볼커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물가 상승 지표를 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물가 잡힌 것처럼 말한다. 그런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볼커 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는 긍정적으로, 경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떼어낼 부분은 떼어내야 된다. 전쟁이 났어요? 인플레아의 전쟁이죠. 지금 퇴각해야 될 때예요. 퇴각할 때 후위 부대를 안 남겨놓고서 우리는 다 살고 싶어서 그냥 다 퇴각한다. 그럼 더 많이 죽어요. 그런 것처럼 떼놓을 건 떼놔야 돼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은 과잉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끌고 가도 계속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회생 파산이 나는데, 그거를 연착륙한다는 이유로 밀어줘가지고 나중에 터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만큼 더 부풀어져 있죠.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은행한테 가는 거고, 은행이 부담을 감당을 못하면, 1금융, 2금융에서 감당 못하면,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 정부한테 가는 거고, 정부한테 가가지고 재정적자 늘어나면은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요? 결국엔 가게한테,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잡혀야 되느냐. 물가가 진짜로 제대로 잡힐 경우, 진짜 확실하게 잡힐 경우, 나라가 망해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잡힐 경우나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나서 잡히는 경우는 오히려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수는 안 들어오고 지원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